고소함과 바삭한 식감, 향긋한 향을 더해주는 식용유는 튀김이나 볶음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리를 할 때 집에 있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용유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치매나 심근경색 그리고 각종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리별 용도에 맞게 식용유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건강한 식용유 선택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름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는 기름의 종류에 따라 발연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발연점은 식용유를 가열하였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연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2006년부터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상 최고로 위험한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는 벤조피렌 이외에도 담배와 성면 비소와 카드뮴 등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히 입증된 물질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벤조피렌을 섭취할 경우 적혈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뇌혈관을 좁게 만들며 장기간 노출되면 생식기능 저하와 암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크릴 아마이드는 과자를 섭취할 경우 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섭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올리브유나 들기름, 카놀라유 등 다양한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한 맛을 위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한다면 그 위험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70도와 180도로 발연점을 넘어서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볶음이나 튀김 요리 시 참기름과 들기름을 넣는다면 요리 온도에 따라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의 종류에 따라 발연점과 용도가 모두 다르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튀김, 볶음, 무침 등 용도에 맞는 식용유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용도에 맞게 식용유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 튀김용입니다. 튀김용으로 기름을 사용할 때는 발연점이 210도 이상이 되는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름으로는 콩기름과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이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콩기름은 발연점이 210도로 냄새가 없고 맛이 구수해 튀김 요리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포도씨유와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모두 발연점이 250도이므로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기름의 사용으로 튀김의 맛은 물론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볶음용입니다. 볶음용으로 기름을 사용할 때는 발연점이 210도 이하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름으로는 콩기름과 카놀라유가 대표적이며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식용유는 발연점이 높고 느끼함과 향을 잡아줄 수 있어 튀김과 함께 볶음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유채 종자에서 추출한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 장점으로 가정에서 쓰기 좋은 식용유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유의 경우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200도 이하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퓨어 등급은 발연점이 230도로 볶음이나 튀김에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침용입니다. 나물이나 샐러드 등 무침이나 드레싱용으로 사용할 때는 원료의 풍미를 살려주는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식용유로는 들기름과 참기름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 등이 있는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발연점이 170도에서 180도로 가열할 경우 쉽게 타기 때문에 무침이나 양념 등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볶음 요리에 이런 기름을 활용하고 싶다면 불을 끈 다음 넣어 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몸에 좋은 올레인산과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니 되도록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기름의 경우 요리 이외에도 잠자기 전에 한 숟가락씩 먹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리놀렌산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뇌세포 구성 물질인 DHA를 만드는 필수 지방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은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리놀렌산을 비롯한 오메가3 지방산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에는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 성분도 풍부하여 뇌세포의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베타 아밀로이드로 인해 인지 능력이 손상된 실험군에 여러 종류의 식물성 기름을 먹인 결과 들기름이 인지 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치매를 막아주는 들기름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좋지만 잠자기 전 공복에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먹는 한 숟가락의 들기름은 체내 흡수율이 더 가지고 뇌에도 더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들기름의 리놀렌산 함유량은 60% 이상인데 콩기름은 10% 이하, 참기름은 1% 이하이므로 치매 예방에 목적이 있다면 들기름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은 만들어진 지 5개월 이내에 먹는 것이 산패를 방지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하며 구입한 후 최소 1년 이내에는 모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먹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용유를 용도에 맞게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발연점 정보를 확인하셔서 식용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용유의 뒷면 라벨을 보면 발연점과 요리 온도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